오늘은 4월 29일 날 중대한 발표를 앞두고 네. 주택 공시가격이 인상되면 세금을 더 낸다고 하는데 사실 많이 올라갔다. 특히나 강남구는 네. 10배 이상 올라갔다. 비교해보면 거의 뭐 엄청난 10배가 이제 상승했다. 할인을 해줬던 이 6억 이하에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3년 뒤에는 나는 모르겠다. 그때 가봐야지 안다라는 거죠. 네, 네네. 그렇죠. 네, 우리 네. 쿨하게 나 이 정도 낼 수 있잖아. 세상에 얼마 내십니까? 일단 집부터 사겠습니다. 네, 3년 동안 당근을 좀 주겠다. 네. 그 다음에는 가차없이 집어쳐버리겠다. 그거는 네,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네, 그렇죠. 네. 내용에 대해서 다음 장에 좀 구체적으로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세무탐구의 이상화 세무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세무탐구 조공기 세무사입니다. 네, 오늘은 4월 29일 날 중대한 발표를 앞두고 네. 주택 공시가격이 인상되면 세금을 더 낸다고 하는데 사실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요새 주택 공시가격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네. 사람들이. 그래서 한번 저희들이 조금 더 심층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자. 그래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네네. 자료 한번 보시죠. 네. 자, 연합기사 관련 기사가 나오는데 4월 20날 이제 기사죠. 공시가격이 급등해 부동산 증여 9개월 내에 최다 강남구는 10배가 상승했다.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주택 공시가격, 그러니까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올라간 게 확정된 건 아니고요. 3월 달에 올리겠다라고 네. 하는 그 안이 발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주택을 좀 여러 채 가지고 계신 분들 네네. 이 깜짝 놀라가지고 서둘러서 이제 증여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왜 지금 증여하기 더 싸다 그렇죠. 이런 말을 들으면서 증여가 굉장히 많아졌다는 내용이고요. 네네. 좀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밑에 그 그래프 보시면은 뭐 노원구, 강서구, 강남구, 강동구 주요 이제 그 거주지가 많이 있는 곳들이죠. 네네. 거기에 3월 달하고 2월 달하고 3월 달 비교했을 때 한 달 사이에. 그렇죠. 증여가 많이 올라갔다. 특히나 강남구는 네네. 10배 이상 올라갔다. 이런 내용이에요. 파란색이 이제 2월 달이고 네, 빨간색이 맞습니다. 이제 3월 달인데 네. 비교해보면은 거의 뭐 엄청난 10배가 이제 상승했다는 얘기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음 장 또 보시죠. 자, 10명 중 최근에 이제 이런 기사가 났잖아요. 10명 중 7명이 세금 부담이 늘어서 감당하기 버겁다. 네. 제가 항상 많이 쓰는 단어죠. 버겁다. 네, 네, 버거운 게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네. 어떤 거죠? 네, 요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경연에서 네. ARS 조사를 좀 했나 봐요. 네네네. 지금 현재 본인들이 느끼는 조세 부담이나 뭐 어떤 세금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냐 이런 네네. 것들 조사를 해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재산세, 네. 종부세, 취득세에 대해서 오히려 더 부담이 더 커진 것 같다. 네네네. 이렇게 체감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어떤 기사가 나온 거예요. 네. 아무래도 지금 공시지가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계속 발표가 되고 있으면서 느껴지는 이제 체감의 어떤 그런 부담들이 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네. 느껴지시나요? 본인은? 집부터 사겠습니다. 네, 그렇죠. 뭐 저희는 뭐 크게 느껴지지 않는데 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은 느껴진다고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네네. 자, 공시지가가 오르면 세금 더 낸다. 몇 년 뒤에는 현실화가 불가피하다. 이 내용은 뭘까요? 네, 이거 같은 경우에도 뒤에서 다루긴 할 건데 네네. 국토교통부에서 내놓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안이 3월 달에 나왔는데요. 네네. 그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일단 거기서 다룬 내용은 일단 인상안 같은 것들이 기본적으로 나와 있고 공시가격이 인상이 되더라도 세금은 바로 오르지 않는다라는 내용들이 있어요. 네네. 그런 여러 가지 세제 혜택들을 줌으로 인해서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3년 기간을 텀을 두고서 이제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3년 뒤에는 어떻게 할 거냐, 몇 년 뒤에는 그 공시가격으로 인해서 세금이 증가하는 거 아니냐 네네네. 이런 거에 대한 우려를 담은 기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살살 달래면서 3년 동안 당근을 좀 주겠다. 네. 그 다음에는 가차없이 집어쳐버리겠다. 그거는 네,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네, 그렇죠. 네. 내용에 대해서 다음 장에 좀 구체적으로 보시죠. 네. 아까 앞에서 나와 있던 표였는데요. 네. 예, 부동산 공시 가격이 만약에 오른다고 했을 때 어떤 것들이 좀 변화가 될 수 있냐. 네. 이 공시 가격으로 인해서 바뀌는 것들, 영향을 받는 것들을 이렇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네네. 정리해 주셨더라고요. 네네네. 일단 눈에 좀 띄는 것들을 좀 표시해 봤는데요. 기초 생활 보장 대상자 판단 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들이 있잖아요. 네네. 지역가입자들에 대한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저게 실질적으로 굉장한 부담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저희는 세무사기 때문에 네네. 조세 부분에 좀 관심을 좀 많이 예. 가져봤는데요.
재산세, 그다음에 취득세, 뭐 종부세, 양도세, 상속세, 징역세, 뭐 그 외 등등등 여러 가지 세금 같은 것들이 네. 다 이 공시가격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네. 네네네. 그 이외에도 뭐 경매 평가나 담보 평가 같은 이런 부동산 평가에도 이 공시가격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영향을 받을 수가 있죠. 네. 영향이 뭐 상당하네요. 뭐 거의 50개 이상의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관여를 하고 있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보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자, 또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인상안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네, 아까 앞에서 기사를 보면서 잠시 말씀드렸던 그 2021년 3월 15일자로 배포된 공동주택 가격 공시가격 인상안이에요. 네. 여기 보시면은 주요 골자가 그겁니다. 공동주택 92.1%는 공시가격 6억 원 이하다. 아하. 예, 1주택 재산세 특례 대상이고 네네. 현실화율은 70.2%. 그래서 작년 2020년 대비로 한 1.2%포인트가 올라가게 된다. 뭐 이런 내용으로 전체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네네. 저기 밑에 좀 보시면은 네. 주요 내용으로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안은 전년도보다 한 19% 증가한 걸로 이렇게 집계가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네. 그다음에 밑에도 공시가격 영향 부담 완화 안으로도 나와 있는 것들이 뭐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의 재산세율을 인하하겠다. 그리고 전년 대비로 오히려 6억 원 이하인 세대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가 감소하게 된다는 걸 표시해주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지역 건보료. 건강보험료 관련해서도 부담을 완화하는 여러 가지 좀 안을 마련해 놨다. 이런 어허. 것들을 적어 놓고 있습니다. 그 안들에 대해서 4월 29일 목요일 날 결정 공시하겠다. 이 내용이지 않습니까? 일단 저 부분에 대한 완화안은 그대로 진행할 것 같고요. 네네네. 4월 29일 날에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으로 정해놓은 안이 확정이 되는 날짜라고 그렇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이걸로 요약을 한다 그러면은 전년 대비해서 한 19% 정도는 올라갈 것이다. 공시가격이 올라갈 네네네. 것이다. 네. 올라갈 것인데 6억 언더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걱정하지 말아라. 네. 너네를 잡으려고 하는 건 아니다. 뭐, 그런 예. 거를 좀 어르고 달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네네. 그렇죠. 예, 이렇게 보여지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열어봐야 아는 부분인 거고. 네, 그래서 그 뒷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 안을 내놓으시면서 6억 원 이하인 주택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재산세가 어떻게 낮아지는지 이런 것들을 여기 이제 설명해 나오죠. 주고 있어요. 네네네. 이 자체가 참 이제 보도 자료에 같이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네네. 있을 때 봤을 때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인 주택 같은 경우에는 저기 써 있듯이 3년간 재산세가 오히려 5만 원 정도 평균적으로 감소된다. 감소를 시켜주겠다고 아까 앞장에 있었지 않습니까? 네, 네네네. 그 내용인 거고요. 6억 원 이하인 주택 같은 경우에도 3년간 한 네네네. 9만 9천 원, 거의 10만 원 돈이 오히려 감면이 된다. 이렇게 계산을 직접 하셔가지고 네네네.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네요. 네. 그럼 6억 이상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올라가겠네요. 일단은 거의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공시가격 기본적으로 이제 시가 표준액이라고 하는 게 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하기 때문에 올라간다고 봐야죠. 네. 그러니 이제 퀘스천이 그럼 3년 뒤에는 어떻게 하겠냐 이거죠. 네. 안 그래도 아마 기자분께서 물어보셨나 봐요. 네. 지금 3년간 적용하는 이 인하 정책 그 이유는 뭐냐? 그리고 그 이유는 어떻게 할 거냐? 물어보니까 재검토하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반영해서 다시 뭐 반영할지 말지에 대한 부분을 네네. 다시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하시네요. 네.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요약을 해보면은 네. 6억 언더에 대해서는 감면율을 좀 넣어서 할인을 조금 해줄 것이고 3년간 그렇죠. 근데 19% 정도가 상승하는 그 효과가 6억 초과분에 대해서 몇 퍼센트 사람들이 거기에 해당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감면 없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승을 시킬 거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한 재산세나 종부세나 여러 가지 등등등은 올라가는 거는 당연하고 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보면 될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할인을 해줬던 이 6억 이하에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3년 뒤에는 나는 모르겠다. 그때 가봐야지 안다라는 거죠. 네, 네네. 그렇죠.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은 세금이 얼마나 오를지에 대해서 저희가 또 네. 국토부에서 공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저희가 공시를 한번 해보는 거죠. 네, 그냥 되게 가정을 해가지고 되게 간략하게 계산을 해본 거긴 한데요. 네네. 이제 국토교통부에서는 이제 6억 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 어떤 이 참고 자료로 네. 보내주셨는데, 그러면 실제로 좀 고가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은 실제로는 그러면 얼마나 오를 거냐 이걸 한번 좀 계산해 본 건데요.
이제 1세대 1주택을 가정했고요. 네. 2020년 기준으로 공시 가격이 10억 원이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분입니다. 네네. 그렇게 가정했을 때 이제 공시가격 인상률은 앞에서 19%라고 했는데요. 네. 매년 20%씩 올라간다고 가정을 한 거예요. 네. 이거는 매년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장담할 수는 가정이죠. 없지만, 네. 네. 그다음에 뭐 뒤에서 이제 종부세도 다룰 거긴 하지만 장기 보유나 노동자 공제는 고려하지 않고 계산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재산세 계산 방법에 따라 가지고 네. 2020년도부터 24년도까지 네.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요. 쭉 따라가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세부담이 증가하게 되는 거는 뭐 이제 1년 뒤에는 50만 원, 뭐 110만 원, 190만 원, 280만 원 이렇게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게 되는 그런 식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20%씩 공시가격을 올린다라고 하면 물론 20%안 올릴 수도 있겠죠. 동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느낌상으로는 올라가겠죠. 네. 그러니 20% 올라간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결국에는 이 재산세, 그러니까 종부세도 아니에요. 재산세라고 하면은 사실상 뭐 세목 중에서 가장 제일 밑에 있는 세목 아니겠습니까? 뭐 저 네. 정도는 우리 네. 쿨하게 나 이 정도 낼 수 있잖아. 재산세 얼마 내십니까? 일단 집부터 사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1년마다 50만 원씩 거의 올라가는 50만 원 올라가고 100만 원 올라가고 190만 원 올라가고 280만 원 올라가는 이런 네. 흐름으로 잡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다음 장이 또 하이라이트지 않겠습니까? 네, 종부세도 간단하게 좀 계산해 봤는데요. 네, 네. 앞에서 계산한 재산세하고 같이 연동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동일한 가정이고요. 그 사람이 또 종부세를 내는 겁니다. 네네. 낸다고 했을 때 종부세 부담, 그러니까 재산세는 차감한 금액입니다. 실제 네네네. 종부세 부담액 같은 경우에는 매년 뭐 60만 원, 그 다음 연도에는 230만 원, 또 그 다음 연도에는 490만 원, 그 다음 연도에는 뭐 850만 원 이렇게 네네네. 세부담이 증가하는 걸로 계산이 됐어요. 이게 뭐 1세대 1주택자를 가지고 계산했기 때문에 그렇지 네. 2주택자라든지 3주택자가 된다 그러면 뭐 이 파괴 효과는 그죠. 어마어마하겠죠. 세율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네네네. 엄청난 세금의 부담액이 증가가 발생할 걸로 예상되네요. 네, 충격을 먹으실까봐 계산을 안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귀찮아서 안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저희 뭐 다 할 수 있는데요. 하면 뭐. 하죠. 네. 네. 그럼요. 뭐 댓글로 요청해 주시면 저희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또 뭐 엄청난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네. 사실 이제 저희가 영상이 올라가는 오늘 날짜가 이제 27일이고 이틀 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발표가 나게 될 부분인 건데요. 네. 어찌됐든 이 변화의 흐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 변화의 흐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예전에는 뭐 상속, 증여, 뭐 양도, 뭐 이 모든 것들이 어찌 보면은 좀 다르게 그리고 법인에 대한 부분들도 그리고 내 사업하는 부분들 한 5가지 느낌으로 보면은 각자 다르게 이제 운영이 되는 부분인 건데요. 이게 결국에는 재산이지 않습니까? 이 세금이라고 하는 부분이. 근데 이게 면밀하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 토탈 사커라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 흐름이 세금에도 나오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거기에 이제 가장 이제 FW로. 맞습니다. 네. 최전방이죠. 그렇죠. 네. 네. 그렇게 뛰고 계시는 조봉기 세무사님을 모시고 오늘 또 재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도 기대해봐도 되겠죠? 네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재밌는 네네. 주제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네.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반드시 좀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슬기로운 세무탐구의 이상화 세무사였습니다. 네 조봉기 세무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